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건물주, 모두가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겠죠? 건물주,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월급은 받고 계십니까? 편이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왜 국가재산을 관리합니까? 자기 재산을 관리할 텐데, 여기에 대한 실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많이 한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바로 건물주가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부유군 대부유천이다. 이 말의 뜻은요. 작은 부자, 어느 정도의 부자는 자신의 근면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거부, 커다란 부자 있죠. 빌딩을 소유했거나 커다란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거부들은 근면함 갖고는 안 된다. 바로 하늘이 점찍어줘야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 서울 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좀 알아봤더니 12만 6,707동이나 됩니다.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건물주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려운 그 확률 속에서 건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주의 삶은 그렇게 행복할까요? 매달 임대료 받아가면서 편하고 럭셔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주들은 과연 행복할까? 놀랍게도요, 세금 부담에서 매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건물주는 건물 전체가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재산 중에서 반은 언제나 세금을 내기 위해 준비된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세금 부담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내 건물인데요. 진짜 내 건물은 아니다. 참 이율배반적이고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반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된 일일까? 바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는요, 최고 50%까지 부담을 하거든요. 과세 비준이 3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50%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30억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서울역만 보더라도요, 이면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웬만한 5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요, 100억, 200억, 300억 정도를 호가합니다. 대로변에 있다면은 뭐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대부분 건물주들은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부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일반 사업을 하거나 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로 그 200억에서 300억, 500억까지 공제를 해줘서 자녀들이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까 세금 50%를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낼 돈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200억짜리 건물 갖고 계시다. 근데 상속세가 100억이다. 100억 가까이 나온다. 그런데 100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납이라고 해서 이 건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건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건물의 반은 국가 소유가 되는데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요. 거기 보시게 되면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요.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물납한 그 물건들을요. 공매를 통해서 팔게 되거든요. 공매를 통해서 팔게 되면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하고 같이 공동 건물주가 된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동거이겠습니까? 둘이서 마음이 맞아야 팔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데 가족끼리도 공동
그 소유주가 됐을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무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 당연히 있겠죠. 그 왜 그럴까요? 바로 건물을 갖고 계시면은요. 건물은 그 부동산이죠. 그래서 땅값하고 건물값으로 상속세를 매기거든요. 근데 뭐 건물은 뭐 감가상각으로 뭐 점점 떨어진다고 하지만 땅값, 공시지가는 완전히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속세는 뭐 매년 자고 일어나면은 막 몇십억씩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 명동 지역에는요, 매년 100%가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세금이 무슨 뭐 80억, 90억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시지가 급등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엄청나게 느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 커다란 건물이 아닌 꼬마 빌딩, 5층 이내, 100억 원 내외의 빌딩들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빌딩 가지신 사람들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021년부터는요, 꼬마 빌딩을요, 감정화해서 실거래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에 준하게 해서 상속세를 부담을 엄청나게 매기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꼬마 빌딩도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가인데요. 건물가는 낮아지고 뭐 땅값은 뭐 얼마 안 되니까 작은 평수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그 공시지가가 시가 대비해서 한 50%, 60% 선으로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이 꼬마 빌딩들 애매한 경계에 있는 꼬마 빌딩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전부 다 실거래가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가가 거의 실거래가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평가하다 보니까 작은 빌딩을 가지신 사람도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건물의 소유주지만 사실은 국가재산 관리인에 불과하다. 국가재산 관리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재산을 관리하면 국가로부터 월급은 받고 있을까요? 전혀 받고 있지 않겠죠. 월급 대신 그러나 받는 게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사업소득이죠.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혹시나 횡령을 했거나 탈세했거나 이랬을 때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지만 반은 국가재산 아닙니까? 국가재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고 세무조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절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세대가 뭐 80대, 90대다. 그 얼마 안 있어서 상속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바로 자녀 때까지 편안하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 때까지 50년, 60년 동안은 편안하게 건물주로서 행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권리를 누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 때에서 자녀 때까지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인데요. 바로 늦었지만 절세 전략을 수립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상속세 경감을 통해서 자산 이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좀 보고 계신데요. 프리킥 장면입니다. 프리킥 할 때 보면은요. 수비수들이 점점 공 앞으로 막 다가옵니다. 왜 다가올까요? 바로 그것은요. 키커가 한 번에 그 골대로 골을 차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점점 앞으로 다가오면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한 번에 슛을 못 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 앞으로 심판 몰래 앞으로 자꾸만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들이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그 이상 다가오면 뭐라 할까 다시 한번 또 경고를 주고 이러한 웃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절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보다 후년보다 올해가 나이는 먹었지만 바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모두가 원하는 조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의 어떤 세금 부담의 애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서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통해서 자산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